자, 그 다음에 명의변경인데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상속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죽어서 살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게 상속이죠. 그래서 유언상속, 유언에 의한 상속 또는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떤 서류를 받느냐. 유언에 관한 증서, 예를 들면 자필 증서, 자필로 유언해놓고 가시는 경우 있죠. 공정증서, 공증을 받는 거, 뭐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건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받아 적은 거, 뭐 녹음 중 한 가지. 이게 유언에 관한 증서입니다. 이걸 받으란 얘기예요. 이것 중 한 가지. 그리고 법원의 유언서, 거민조서 등본. 다만 공정증서를 받을 경우는 생략해라. 그 유언서, 거민 인정했다라는 거, 그 조서 등본 이런 걸 받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나 유증 포함해서 명의변경을 해야 되겠죠.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살아서 재산 받는 자가 상속인이죠. 이 명의를 변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급정지 등록을 해가지고 상속을 마칠 때까지 지급이나 명의변경 일단은 금지. 왜냐하면 상속은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형제끼리 싸워 뭐 이러지만 실제 여러분들도 당사자가 되면요, 이거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거나 명의변경 금지입니다. 상속 마칠 때까지는. 그리고 상속에 미치는 요거 상속 포기할 수도 있죠. 재산보다 뭐 부채가 많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건 부채 금액 한도까지만 내가 재산을 받겠다. 그러니까 부채가 10억인데 재산 5억 받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산 있는 만큼만 부채. 원래 상속은 나 재산만 받겠다가 안 되거든요. 포괄 상속입니다. 그래서 채무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받는다. 그러니까 재산만큼만 채무 갖겠다. 그러면 한정승인입니다. 아예 포기할지 한정승인일지. 유류분, 예를 들면 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생전에 증여를 한 거죠. 내가 사망하면 대학교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원래 상속이라는 건 자기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이 1순위인데 법정 상속의 1순위입니다. 직계피속.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들, 자식, 딸, 아들, 딸, 자식이 1순위예요. 그러면 법정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대학교에 다 기부하면 그동안 아버님을 모시고 이랬던 자녀들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부분은 법정 상속분의 뭐 예를 들면 50% 이렇게 일정 부분은 나눠주게끔. 이게 유리분입니다. 만약 이런 청구, 하여간 이렇게 복잡한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런 거 쉽게 내주면 안 되겠죠, 돈.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금은 계속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신고와 동시에 그냥 해지해버려라. 어떤 예금이냐? 법적 성격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거. 당자예금. 가계 당자예금. 당자예금은 그 사람의 신용도 이걸 갖고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하면 이 계좌는 그냥 해지입니다. 해지. 상속인이 상속할 수 없어요.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거.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무대 종합저축, 생계형저축, 재형저축, 뭐 연금저축 신탁 이런 건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안 됩니다. 계속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상속 지분이 만약에 불명확하다 그럼 예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쉽게 상속인 중에 아무한테나 잘못 내주면 은행이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내주긴 내줘야 되겠는데 이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원에 공탁수라는 게 있죠. 거기다 맡기면 이게 변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변제 공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은행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탁은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양수에 의한 명의 변경입니다. 모든 예금은 법에서 금지했을 때를 제하고는 은행이 승낙하면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내 예금을 양도해버리거나 팔아넘기거나 내가 사거나 양도, 양수. 그냥 넘기거나 그냥 받거나. 양도, 양수 안 돼요. 법에서 금지했을 때. 근데 요거 빼고는 할 수 있다.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은행이 승낙하면, 질권도 그랬죠? 은행이 승낙하면 양도할 수 있고, 은행이 승낙하면 질권 설정할 수 있고. 양도가 제한된 예금은 뭐냐? 법적 성격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들 있죠? 당자예금, 가계당자예금, 주택청약 관련된 상품, 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든지 이런 거 법에 의해서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거, 비과세 종합저축, 세공대 종합저축, 생계형, 재형저축, 연금저축신탁 이런 것들은 양도가 안 된다. 그 밖에 분리과세가 신청된 계좌, 만기가 지난 계좌 이런 것들도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 양도 제한된 거 기억하시고요. 원칙은 법에서 금지했을 때 제외하고는 양도 가능한데 조건이 있죠. 은행이 승낙하면. 자, 그 다음에 예금의 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있었죠. 그래서 예금의 압류. 내가 돈 빌려줬는데,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어. 그러면 내가 법원에서 허가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질권 설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금이 있는데 이 돈을 이 친구가 나한테 돈은 안 갚고 홀라당 찾아가면 나는 돈 받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아가지고 이 은행을 꼼짝마 못 찾아가게 꼼짝마 하는 게 가압류 또는 압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라는 건 제3채무자, 나의 채무자의 채무자죠. 그래서 은행으로 하여금 채무자, 요 친구 예금주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돈 주지 마, 꼼짝마. 그 채무자, 요 친구 예금주로 하여금 당해 예금 채권의 사용 및 처분을 금지하게 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꼼짝마, 얘한테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주지 마, 친구도 하지 마, 꼼짝마. 아무튼 꼼짝마입니다. 압류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즉 A, 내가 압류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할 예금 종류, 어떤 예금이 있고 금액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압류명령 신청서 제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압류명령이 떨어지면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제3채무자, 은행에게 얘한테 채무자, 요 친구한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는 예금 처분 그리고 예금 받는 거 이게 다 금지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그럼 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떨어지면 이 압류명령이 은행,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압류명령 효력 발생 시기 이미 다 공부를 했었죠. 그럼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압류 채권자가 압류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 한, 금액 제한하지 않는 한은 압류 시점의 예금 잔액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압류 금액 기재가 있다. 금액을 딱 정해놨다. 그러면 송달 시점의 예금 잔액, 그 잔액 범위 내에서 압류 금액 기재한 만큼만 효력을 미친다.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압류 명령 송달 후 그 다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압류 금액 명시했는데 그 초과한 거, 그 뒤에 입금한 거는 효력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압류 후에 예금 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압류 후에 예금 이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미친다. 그리고 압류 결정문에 금 얼마에 달할 때까지 계속 입금될 금액. 자, 이거는 정확히 압류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죠? 앞으로 들어올 금액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압류 결정문에다가. 그러면 압류 금액 기재가 이렇게 만약에 써 있다 그러면 송달 후 나중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도 당연히 내가 압류하는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다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압류만 하면 뭐합니까? 꼼짝만 해놓고 결국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친구가 돈 못 갚으니까. 그래서 압류예금 환가 방법, 내가 찾아가는 방법은 추심명령하고 전부명령이 있다. 요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46페이지에 그 뒤에 있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진술 최고서를 받았다. 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진술 최고서, 지금 압류하는데 이 사람의 은행 계좌, 뭐 내용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압류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진술을 해야 되고요. 당좌 예금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없더라도 당행 채권이 있을 때 은행이 받을 돈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채권 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상계를 처리하. 퉁치란 얘기예요. 예? 은행이 자기네 채권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퉁쳐라. 그리고 실명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계좌는 예금주 명의로 확인 절차, 실명 확인 절차 받은 다음에 지급을 하라.